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늦은 시간에 긴급 속보로 전해드린 그 내용이 있었죠. 윤석열이 김종인을 사퇴시켰다. 자, 그 기사가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과 비교하시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선대위에서 어제 기자들에게 그런 사안을 공지를 했었습니다. 공지를 했다가 번복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번복한 걸로 끝나고 김종인이 주도해서 선대위 본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사퇴시키고 정권을 장악을 했다. 그래서 뭐 쿠데타다. 뭐 이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하고 알기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제 김종인의 어떤 본인이 마치 윤석열의 위에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격앙이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면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 윤석열의 보관에 놓을 것이다. 그 보관에 김종인에게 과연 지금처럼 모든 걸 맡길 것이냐, 김종인이 본인이 자임한 대로 그렇게 다 맡겨버릴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김종인이 이 정권을 가지고 이 윤석열을 마치 후보를 좌지우지하는 듯한 그런 안하무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윤석열이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선거의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김종인에게 모든 걸 맡길 것이냐, 그 부분은 오늘 내일 중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조간신문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조간신문의 기사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다른 큰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 동아일보 3면 보시면은 절박한 윤석열 선대위 총사퇴 초강수를 뒀는데 김종인도 사의를 공지했다가 번복을 했다. 자, 어제 선대위에서 기자들에게 김종인도 사퇴한다, 전부 사퇴한다, 윤석열만 빼고 이렇게 공지를 해서 제가 긴급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그것이 다시 번복이 됐죠. 그런데 번복이 돼도 그렇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선대위 개편, 종일 혼선, 3시간 넘는 의원총회에서는 책임론도 불거졌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전원 당직까지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김종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총괄본부 만들어서 직접 통제하겠다. 오늘 윤석열과 개편한 조율 여부가 고비인데 과연 김종인 본인의 의사대로 정권을 다 가지고 좌지우지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어제 공지를 했다가 소통에 착오가 있었다. 이를 번복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자, 과연 완전히 또 번복한 것인지 그것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대위 지금 현 상황, 김종인이 주장하는 이 상황만 보면은 본인 김종인만 남고 모두 나가는 결과가 됐습니다. 상임선대위 중에서 김종인만 남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나가고 또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도 나가고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뭐 다 나가고 6개 총괄본부장도 다 나가고 딱 김종인만 남게 되는, 김종인의 주장대로라면은, 그러면은 김종인이 일종의 쿠데타를 한 거죠. 쿠데타를 해서 본인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던 정권을 달라 했던 정권을 스스로 지금 손에 진격이 됩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권을 쥐고 다음에 이제 본인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쭉 안치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이 이야기죠. 자,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모두가 당직을 사퇴하면서 백의 종군을 결의했는데 한 사람, 이준석, 김종인을 멘토로 삼는 이준석은 나는 사퇴 안 해, 이렇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대위의 김종인, 그 다음에 이 당무의 이준석, 이것을 두 사람이 마치 장악을 한 이런 결과가 지금 오늘 오전까지의 겉으로 비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2021년 마지막 날 오찬을 했죠. 오찬을 해서 뭐 이준석 선대위 복귀 어쩌려니 했는데, 그때 이런 쿠데타 같은 이런 일을 아마 도모를 한 것 아닌가, 두 사람이. 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가 저지르지 않으면 선대위 개편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전격적으로 작전했다. 아예 여기서 윤석열 후보 패싱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사는 이준석, 나는 사퇴 안 해. 자, 이 두 사람, 김종인, 이준석, 최대 정권교체의 암초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 정치적 목적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퇴 릴레이 속에서도 국민의힘 내부가 김종인으로 인해 몇 차례 휘청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 패싱 논란이 당을 강타했다. 윤석열 후보 측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대위 개편의 폭과 시기까지 완벽히 조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아침에 덜컥 김 위원장이 방아쇠를 당겼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를 수정 개편하는 정도 그렇게 손질하려고 했는데 김종인이 선제적으로 전면 개편 불씨를 땡겼다. 자, 김종인 어제 기자들에게 오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윤석열과 언론을 안 했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몰랐던 거다. 아니, 윤석열 캠프 선대위를 구성을 하면서 후보와 언론을 안 했다. 자, 이 줄사퇴 와중에 대표적 사수 내비친 이준석은 당 일각의 대표적 사퇴 요구에 대해 제 거취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은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일괄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준석에게 사퇴를 압박을 했는데 이준석은 절대 사퇴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종인의 이 독주, 안하무인 같은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윤석열에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김종인, 선대위 개편서도 윤석열 패싱해버렸다. 윤석열에게 내가 비서실장 역할까지 다 할 테니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당신은 연기만 해달라.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온갖 비아냥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아니 그러면은 이 윤석열은 지금 연기만 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나중에 대통령 돼서도 누가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할 거냐? 이런 조롱까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하면 승리할 거다. 그리고 김종인의 정권을 행사해서 지지율 위기 돌파를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윤석열 개인 경쟁력은 대려 가려질 수도 있다. 가려지는 정도가 아니죠.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매일경제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윤석열 위에 김종인. 지금 대선 2달 남겨놓고 후보는 완전히 가려주고 김종인이 그전에는 이준석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충우돌을 하더니 이제 김종인이 나서서 윤석열 후보를 가려버립니다. 김종인 총괄본부가 후보를 통제하겠다. 정권을 잡고 선거지휘 나서겠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모든 일정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감 약화에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당내에서는 김종인 발언에 설왕설래한다. 윤석열 위에 김종인. 윤석열은 연기만 잘하면 대선 승리한다. 자, 윤석열 후보 일단 어제 전면 쇄신안 김종인의 일방 발표한 데 대해서 한때 화를 냈다. 그런데 좀 화를 추스르고 밤 9시 넘어서 대표실에서 나오면서는 국민에게 사과한다. 심기일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다시 장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죠. 후보를 놔두고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연기만 잘해라. 또 그전에는 또 이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와 연설문을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그냥 그 메시지 또 김종인이 해주는 대로 읽는 앵무새가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윤석열 참모들과 회의, 선대위 개편 작업에 올인하고 있는데 어제 당사를 나서면서 9시쯤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윤석열 후보가 낮에 한때 주변에 크게 화를 냈다. 거기 비교하면은 어젯밤에는 선거 승리를 바라는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좀 마음을 가다듬고 나온 것 같아. 일단은 뭐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어렵겠죠. 윤석열 후보가 한때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윤 후보 주변 인사들 사이에서도 김종인 위원장 쪽이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쿠데타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 선대위 쇄신에 대해서 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신중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잘 모아서 빨리 결론을 내리고 선대위에 쇄신과 변화를 주고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선거운동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과 결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 자, 그래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별을 할 수도 있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이 주요 조간신문 일면 톱은 윤석열이 내 탓, 김종인발 선대위 쇄신. 자, 셀프 뭐 본인이 정권 장악이죠. 김종인이 지금 본인이 정권을 장악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일면톱도 윤석열 선거 문제 제 탓, 곧 결론 낼 것. 자, 결론이 가장 핵심은 김종인과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당대표니까 당장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김종인은 뭐 해촉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김종인 뭐 반발하고 이준석도 반발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보다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더 낫다. 김병준, 김한길, 김기현, 신지혜 등 책임지겠다. 줄사퇴. 자, 윤석열은 선대위 쇄신 요구에 이틀째 일정 취소하며 숙고를 하고 있다. 김종인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에게 비아냥 그림을 당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김종인에 의해서. 김종인이 계속 메시지 내가 관리한다. 우리가 다 할 테니 당신은 연기만 해라.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거죠. 김종인이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인데 여야 보수 진보 넘나들면서 비례대표 전국구만 5번 국회의원을 하고 그런 인물인데 과연 이것이 아무 의미 없이 할까요? 저는 이 김종인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본인이 이번 대선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그 연세가 있으니 마지막으로 이 대선의 정권을 한번 지어보겠다. 그리고 정권은 꼭 해서 뭐 교체가 되든 안 되든 본인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본인의 장악에서 한번 이 판을 한번 본인 의도대로 굴러가도록 해보겠다. 이 생각인 것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준석, 일단 뭐 정계 개편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죠. 이준석을 내세워서 뭔가 본인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를 하면 되고 윤석열 후보가 저도 본인은 원래 민주당 왔다 갔다 했으니 별 큰 관심 없는 겁니다. 안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안 되면 그냥 툴툴 털고 가는 거죠. 지금 마지막 이 큰 판, 선거판을 대선판을 맞아서 본인이 한번 주도권을 쫙 장악하고 거립을 세게 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 뜻대로 한번 본인 마음대로 한번 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하겠다 이 마음 보는 것이지. 그래서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윤석열 후보를 띄우겠죠. 윤석열 후보를 띄우고 본인이 낮출 텐데 지금 윤석열 후보를 누르면서 본인이 위에 떠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에 꼭 이길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또 안 되면은 그냥 훌훌 털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에게 막 비판을 하고 떠나겠죠. 작년 4.15 총선 때 이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참패를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이번에 이 난리를 겪고 나서 지게 되면은 내가 윤석열 같은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겠죠.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그대로 이렇게 또 봉합을 하면은 이준석처럼 또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준석은 최고위원들이 먼저 선제 사퇴를 해서 퇴진을 시켜버려야 되고, 김종인은 총괄선대위원장에서 해촉을 시키고 새로운 팀, 아주 컴팩트하고 활동적인 정말 독립군처럼 그런 팀을 새로 짜야 그나마 재역전을 시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국민일보 보시면은 네 분 겪는 국민의힘 보란듯 이재명, 이낙연은 원팀에 대해서 강주 DJ센터에 동행을 했다. 완전히 비교가 되죠. 지금 이낙연은 경선 2위 후보인데 또 국민의힘은 경선 2위 후보 홍준표도 밖에서 계속 이 상황을 마치 즐기듯이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 기사는 김종인의 윤석열의 연기 부탁 발언 맹공. 당연히 이거 공격거리를 제공한 거죠.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은 헛수업이란 말이냐. 배우냐. 감독은 따로 있고.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오죠. 김종인이 그걸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허수아비 껍데기인 걸 자인했다. 민주당 반응이죠. 그리고 더 조롱을 이렇게 합니다. 연기를 해도 대본을 외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다. 이런 빌미를 총괄선대위원장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는데 골든크로스 아닌 데드크로스다. 골든크로스면 이재명이 잘해서 생기는 거죠. 데드크로스는 윤석열 진영이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지면서 지지율이 쭉쭉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했는데 또 마지막까지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김종인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비판을 하고 이것을 대선에서 이 거짓말하는 허위 위선 정권의 후계자 이재명 이런 식으로 공세를 벌여야 될 당대표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이 자기 당 후보를 겨냥해서 난도질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난감합니다. 자, 조선일보 보시면은 공수처 사태도 문재인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했다. 지금 공수처가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 기자들, 통신조회에서 이 난리가 났는데 권력기관을 개혁해서 제도화했다. 내가 잘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K방역, 경제 다시 부각을 시키면서 지금 K방역 이야기할 때입니까?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한 나라다. 이틀 전에 군 경계가 뚫렸죠. 탈북을 했던 사람이 다시 월북을 했죠. 같은 코스로.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이 튼튼하다. 완전히 달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딴 세상 인식 끝까지 반복하고 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하라는 것은 코로나 관련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도중에 확진자와 위중증자가 폭증을 해서 거리두기 강화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죠. 그때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돌변을 해서 문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결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금 일단 새해 들어서 실시된 여론조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꼭 결과가 그렇게까지 결론도 그렇게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지금 일단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를 본인 중심의 선대위를 만들어서 본인이 앞장서서 나가는 주도하는 그런 선대위를 만들어서 어떤 개인기를 발휘를 하면은 허점이 많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좀 반전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영남권을 중심으로 어떤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여론조사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오늘자 영남일보와 KBS 대구 방송 공동으로 대구 경북 새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차기 대통령 적합돼서 윤석열이 61.7, 이재명이 21.3 나왔습니다. 거의 3배. 대구 경북에서 아마 이 보수층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결집을 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지지율 격차가 크죠. 자, 이것이 이 북진을 하면은, 충청 수도권 쪽으로 북진을 하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박근혜 사면 영향력. 제가 어제 대신협 여론조사, 대한지방신문협회 여론조사에서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이재명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많았죠.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회를 표한다. 자, 그런 말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이 대구 경북 주민들은 오히려 박근혜 사면 영향력이 윤석열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39.7%. 이재명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29.7%. 10%포인트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초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뭔가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때 윤석열 후보 본인이 탄핵당하고 구속됐는데 어쨌든 법적 토대를 제공했던 윤석열 후보지만 정권교체의 필요성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하는 그런 선언을 하면은 그래도 지금 박빙의 성북판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재역전을 할 수 있는 상황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가장 큰 리스크인 김종인, 이준석 이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급선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간딱볼 마치겠습니다.